2024년 NFL 와일드카드 라운드 두 번째 매치업은 바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 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치열한 디비전 라이벌리 경기이고요. 어쩌면 비슷한 프랜차이즈를 가진 두 팀 간의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대 들어서 두 팀 모두 두 번의 우승을 거머쥐었고, 또 매번 정말 감독직에 있어서 안전한 이 두 팀이었고, 또한 굉장히 좋은 프랜차이즈의 역사와 그런 안정성을 가진 두 팀으로서 굉장히 서로를 싫어하고 치열하고, 또 팀 컬러 또한 항상 디펜스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두 팀 간의 이 플레이오프 매치업은 정규 시즌 그 이상으로 어쩌면 터프하고 처절하고 그러한 그라운드 게임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팀은 역시 라이벌 팀답게 올 시즌 1대1을 주고받은 상황이고요. 두 팀은 분명 비슷한 프랜차이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이들이 가진 강점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레이븐스의 경우 리그 최고의 쿼터백인 라마 잭슨과 리그 최고의 러닝백인 데릭 헨리를 앞세우면서 정말 그야말로 리그 최고의 오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팀이고요. 반면에 스틸러스의 경우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라인을 앞세우면서 이들의 디펜스는 정말 어떤 오펜스를 데리고 와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디펜스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올 시즌 위닝 시즌을 거둘 수 있었던 이러한 원동력을 가졌던 팀이죠. 그렇다면 스틸러스의 오펜스와 레이븐스의 디펜스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스틸러스의 오펜스, 현재 처참한 오펜스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 달 동안 오펜스의 EPA가 32등 꼴찌입니다. 정말 최근 한 달 이 스틸러스의 오펜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작년 시즌이 좀 오버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맷 캐나다라는 리그 최악의, 아니 NFL 역사상 최악의 이 오펜스 플레이 콜러가 전두지휘를 했었던 그러한 타입의 스틸러스의 오펜스를 최근 한 달간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죠. 먼저 팀의 최고의 리시버로서 정말 굳은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팀이 이렇게 침체가 되었을 때 그 팀의 그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펼쳐야 할 조지 피킨스라는 리시버가 저번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드랍을 하고, 러셀 윌슨이 정말 힘들게 막 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정확한 패스를 던졌지만, 아니 그것을 드랍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매 경기마다, 매 플레이마다 치명적인 순간으로 다가왔고, 2주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라우트를 중간에 타다가 말아가지고 세이프티가 오케이 조지 피킨스 필요 없네 해가지고 이제 중앙으로, 필드 중앙으로 옮겨서 인터셉션을 만들기도 하였고, 이 조지 피킨스라는 리시버가 결국 스틸러스 오펜스의 가장 큰 자산이고 무기이고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최근 그의 필드 위에서의 노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팀 동료들이 사실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본인의 그런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 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고, 조지 피킨스라는 리시버가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다면 저는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이번 주 와일드카드 무대에서도 또 한 번에 10득점하고 20 터치다운 하나 만드는 거 정말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없습니다. 그동안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이 저스틴 필즈의 쿼터백 자리를 빼앗고, 시즌 중반에 굉장히 선전을 했던 시애틀 시옥스 시절에 러셀 윌슨이 떠오른다라고 많은 찬사를 받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조지 피킨스라는 리시버의 그러한 딥볼 캐치 능력과 함께 러셀 윌슨의 그러한 강점이 같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던 부분이 굉장히 컸고요. 또한 스틸러스 디펜스가 턴오버도 가져오고,
또 키킹 게임이나 이러한 스페셜팀 부분에 있어서도 스틸러스가 항상 상대팀보다 우위에 있었고,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턴오버를 저지르지 않고 안전하게 공을 운반하면서 러셀 윌슨에게도 플레이 창출 기회가 생기고, 그 또한 본인이 현재 펼칠 수 있는 그의 스킬셋에 더불어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나에게 특화되었던 타입의 오펜스를 열심히 이렇게 펼쳐내면서 좋은 모습들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지금의 스틸러스, 뒷볼이 일단 잘 안 돼요. 조지 피켄스가 관심이 없습니다. 이 플레이에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스틸러스의 오펜스, 체크다운 패스밖에 할 게 없거나, 근데 상대 디펜스는 이미 알고 있죠. 그냥 대충 투하이 펼치고, 또는 코너백이 굉장히 프레스하게 스틸러스의 리시버들 마이크 윌리엄스나 조지 피켄스 밀어내고 사이드라인 밖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냥 체크다운 패스 이거 견제할 정도로 라인베커들 강력한 태클링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이러면 다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언가 다른 거를 펼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와서 라우트 콤비네이션 펼치고 풀 리드 컨셉 해가지고 러셀 윌슨이 굉장히 막 복잡한 오펜스 소화하고 그럴 수가 지금 이 팀은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 본인들이 해왔던 거, 본인들이 잘하는 거, 본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체크다운 또는 딥볼, 체크다운 또는 딥볼, 이것을 펼쳐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이 레이븐스라는 팀을 상대로 잘 통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틸러스 오펜스 본인들 스스로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지, 그것이 이번 경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스틸러스 오펜스의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상대할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현재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11주차 이후 디펜스 EPA가 1위이고요. 11주차 이후에 이들은 세이프티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선수들의 기용 변화를 주었던 주의죠. 그 이후로 이들의 디펜스는 달라진 모습이고요. 아마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저는 이 레이븐스의 디펜스를 상대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의 매치업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레이븐스는 스틸러스를 상대로 많은 블리츠를 선보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존 커버리지를 펼쳤고요. 존 커버리지를 펼침으로써 러셀 윌슨의 디시전 메이킹을 느리게 만들었고, 왜냐? 러셀 윌슨은 현재 굉장히 안전한 플레이를 추구하는 쿼터백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던 러셀 윌슨, 시애틀 시옥스 시절에 굉장히 공격적인 패스도 던지고 과감한 디시전 메이킹 내리고 더 이상 그러한 쿼터백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쫄보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러셀 윌슨은 촘촘하네, 빡빡하네, 나 안 던져, 나 그냥 한번 스크램블 한번 해볼게, 또는 나 그냥 대충 던질게, 또는 그냥 체크다운 던질게. 이렇게 뭔가 플레이를 포기하고 단념하는 타입의 쿼터백이 되어버린 만큼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우리 팀의 세이프티 자신 있고, 우리 팀의 코너백 말론 험프리, 세이프티 미들 라인베커에 템파2 커버레이지 펼치면서 카일 해밀턴 박아놓고 다 할 수 있어. 필드 전방위를 커버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냥 존 커버리지 펼치고 이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스스로 플레이를 단념하도록 두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야 라고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플레이를 펼쳐냈습니다. 실제로 스틸러스의 오펜스 두 차례 매치업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오펜스의 사실 생산성이 뛰어났다라고 평가하기에는 힘들었죠. 그만큼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레이븐스의 디펜스를 상대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경기 초반부터 조지 피켄스를 활용해서 이 뒷볼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싱 오펜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도 스틸러스의 러싱 오펜스, 나지 해리스, 제일런 워렌 이러한 선수들로 올 시즌에 잘 이끌어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나지 해리스나 이들의 이 러닝백들, 데릭 헨리나 또 다른 리그의 그런 러싱 오펜스의 뛰어난 팀들과 비교하면은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폭발성이 어느 정도 부족하고 나제리스라는 러닝백도 때때로 뭐 좋은 플레이를 만들 수 있고 또 힘이 워낙 강해서 뭐 네거티브 야드를 만들진 않겠지만 스틸러스 오펜스 전체를 이끌고 나가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이 그룹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러셀 윌슨의 어깨에 많은 것이 달려있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어야 할 조지 피킨스라는 리시버가 현재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스틸러스의 오펜스 이번 경기 굉장히 힘든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뭐 존 커버리지 펼치고 포맨 러쉬를 통해서 우리 팀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던 이 포맨 러쉬라는 부분이 과연 스틸러스 오펜스를 상대로 얼마나 잘 통할지, 만약에 스틸러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잘 통하지 않는다면 아마 레이븐스 디펜스는 현재 뭐 리그 최고의 EPA를 뭐 기록하고 있든 다음 라운드나 뭐 챔피언십 라운드나 뭐 슈퍼볼 라운드나 그런 때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저는 끼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이븐스 디펜스의 포맨 러쉬가 과연 정말 폼이 올라온 것인지, 이들이 뭐 블리츠나 뭐 각종 다양한 뭐 심프레셔 컨셉 없이 정말 순수한 4명의 디펜시브 라인맨만으로 상대 쿼터백을 압박하고 오펜시브 라인을 부술 수 있을지, 그것을 판단하는 이번 경기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이븐스 디펜스는 저는 또한 이 코너백들의 페널티 정도만 조심하면은, 어쨌든 이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뭐 딥볼을 좀 좋아하잖아요. 조지 피킨스나 뭐 마이크 윌리엄스 또는 뭐 팻 프라이무스 타이트엔드까지 이 딥볼을 많이 던진다면 결국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페널티만 조심한다면 아마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디펜스 그리고 레이븐스의 오펜스인데요. 먼저 스틸러스의 디펜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스틸러스의 이 디펜시브 라인 뭐 4명, 5명을 진짜 라인업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 올 프로볼 급입니다. 정말 그 정도로 한 명 한 명 아예 빈자리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최상위권의 탤런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사실 뭐 스틸러스 디펜스의 올 시즌 그런 선전에 대해서 뭐 디펜스의 뭐 스킴이 어떻다든지 뭐 코치 뭐 이렇게 승리 요인이 뭐냐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킴 이런 거는 없습니다. 뭐 스틸러스 올 시즌 뭐 커버 1, 커버 3 그냥 원아이 스킴을 자주 사용을 했는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 5명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그 자체만으로 그냥 치트키였어요. 그 정도로 상대 오펜시브 라인을 압도했고 상대 러싱 게임을 압도했고 상대 쿼터백을 무너뜨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디펜스가 올 시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레이븐스의 오라인과의 매치업에 있어서도 저는 스틸러스의 D라인이라면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압도를 해야만 본인들의 승리에 있어서 경기를 좀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스틸러스의 디펜스 입장에서 단순히 레이븐스의 오펜시브 라인을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라마 잭슨이라는 이 쿼터백을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니 오펜시브 라인만 좀 빨리 부숴내고 라마 잭슨이 이 포켓 밖으로 뛰쳐나가서 스크램블로 20야드, 30야드 또는 뭐 60야드 터치다운 만들고 이러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결국에는 라인을 부숨과 동시에 라마 잭슨도 색을 확실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면 그에게 부담을 빨리 줘서 디시전 메이킹을 뭐 빨리 내리든지 해서 뭐 정확하지 않은 패스를 던지게 만든다든지 또는 안 좋은 디시전 메이킹을 유도해서 뭐 인터셉션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국 스틸러스의 디펜시브 라인들은 라마 잭슨을 가둘 수 있는 타입의 패스러시 테크닉을 선보임과 동시에 오라인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스틸러스의 디펜스 정말 책임감이 이번에 너무 큰데 턴오버 유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턴오버가 스틸러스가 이번 경기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스틸러스와 레이븐스의 정규 시즌 첫 번째 매치업에 있어서 스틸러스가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스틸러스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레이븐스 오펜스가 그날 턴오버를 무려 3개나 저질렀어요. 레이븐스가 계속 드라이브 잘 전진하고 라마 잭슨 막 스크램블 20야드 하고 막 잘 가요. 뭐 데릭 헨리도 막 야드를 잘 먹고. 근데 스틸러스의 디펜스가 펌블을 유도하고 인터셉션을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들이 안전하게 실점으로부터 팀을 지켜냈고 그리고 유발한 턴오버를 통해서 좋은 필드 포지션을 유지한 채 오펜스를 전진하면서 뭐 터치다운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필드골을 정립할 수 있었고 그러한 차곡차곡 전진을 하면서 이들은 레이븐스를 상대로 첫 번째 매치업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매치업에 있어서는 턴오버 마진 대결에서 스틸러스가 졌어요. 그 결과 레이븐스와 스틸러스의 두 번째 매치업은 레이븐스가 더블 스코어로 스틸러스를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틸러스 디펜스 입장에서 이번 경기 레이븐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뭐 데릭 헨리가 공을 잡고 있든 또는 뭐 라마 잭슨이 잘 뛰든 뭐 정확한 패스를 던지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턴오버를 유발하는 것이 스틸러스의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레이븐스의 오펜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2명의 MVP급의 선수를 가진 이들의 오펜스 또 한 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데릭 헨리의 빅게임이 예상이 돼요. 제가 정규 시즌 이들의 매치업을 보고 느꼈던 점은 스틸러스의 디펜스는 데릭 헨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들의 라인베커들의 움직임이나 또는 이들의 라인베커들의 뎁스를 살펴봤을 때 이들은 오히려 라마 잭슨의 패싱 게임을 견제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오케이 데릭 헨리 너가 잘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 팀의 디펜시브 라인만으로 너를 충분히 뭐 레이븐스의 오펜시브 라인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고 우리 팀의 디펜시브 라인만을 통으로 너네의 러싱 오펜스를 뭐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분명히 이들은 있었고 오히려 대신 라마 잭슨의 패싱 게임은 우리 못 막아. 이거 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투자를 해서 이들의 라인베커들이 굉장히 깊게 배치되어 있고 이들의 라인베커들이 굉장히 늦게 런 디펜스에 반응하도록 이들은 이 게임 플랜을 항상 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릭 헨리는 아마 이 경기에서 계속해서 5야드 전진하고 6야드 전진하고 8야드 전진하고 뭐 12야드 전진하고 20야드 전진하고 이처럼 빅게임이 저는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러한 데릭 헨리의 빅게임 엄청나게 많은 야드를 먹는 상황 속에서 과연 스틸러스의 디펜스가 턴오버를 유발하냐 펌블을 유도하냐. 첫 번째 매치업에선 데릭 헨리를 상대로 펌블을 유도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장면들을 스틸러스의 디펜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또 한번 그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레이븐스의 오펜스에 있어서 이번 경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쿼터백 런옵션 플레이, 즉 라마 잭슨이 달리는 플레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정규 시즌 매치업에서 레이븐스는 라마 잭슨을 달리는 스킴을 짜오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뭐 데릭 헨리만으로 충분히 통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뭐 라마 잭슨의 패싱 게임을 좀 더 활용하는 게 뭐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규 시즌 첫 번째 매치업에서 패하고 두 번째 매치업에서 레이븐스는 라마 잭슨의 이 옵션 플레이를 적극 기용을 했습니다. 라마가 뭐 존 리드 플레이도 펼치고 존 리드 옵션 이 상대 엣지 러셔를 보고 라마가 킵을 해서 라마가 뛰는데 또 이 레프트 사이드에는 뭐 스크린 플레이를 또 펼칠 수 있는 뭐 트리플 옵션 플레이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깔아두었고 결국 스틸러스의 디펜스 입장에서는 데릭 헨리는 이미 포기했어요. 관심도 없어요. 라마 잭슨 막을 거예요. 근데 라마 잭슨이 또 한 번의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고 또는 기존에는 이미 라마 잭슨을 뭐 패싱 게임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라인베커들이 반응을 늦게 하기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마 잭슨이 갑자기 뛰어요.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요소들이거든요. 결국 스틸러스의 디펜스는 이러한 쿼터백 럽옵션 플레이에 있어서 굉장히 당황하고 반응이 느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이면서 사실상 레이븐스의 오펜스가 그냥 꽁으로 야드를 먹는 장면들이 두 번째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레이븐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라마 잭슨이 부상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의 가장 큰 강점이자 스틸러스의 디펜스에 허를 찌를 수 있는 이 라마 잭슨을 달리게 만드는 플레이들을 많이 준비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레이븐스의 오펜스, 리시버들의 기름손이 가장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스틸러스의 디펜스가 아까 제가 라인베커들의 뎁스가 굉장히 깊다, 이들은 패싱을 좀 더 우선시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굉장히 큰 뎁스를, 굉장히 깊게 뎁스를 두면서 사실상 레이븐스의 숏 패스는 견제하려는 모습들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레이븐스라는 팀이 사실 현재 짧은 딩크 앤 덩크 타입의 패스를 선보이고 막 리듬과 템포 이용해서 짧게 전진하고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 타입의 막 그런 오펜스를 펼치진 않잖아요. 라마 잭슨이 그런 타입의 사실 패싱을 현재 선보이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리시버들이 기름손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패스 성공률에 의한 짧은 패스 전진, 이러한 것들을 사실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틸러스의 디펜스가 굉장히 깊게 하면서 이 라마 잭슨의 딥볼, 인터미디엇 에리아 이러한 것들을 견제하는 데 더욱더 힘을 썼는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 스틸러스가 똑같이 전략을 나왔을 때 레이븐스의 오펜스가 이번에는 우리 숏패스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리시버들이 드랍하지 않고 공들을 잘 잡아줄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역시 풋볼 도사이죠. 라마 잭슨입니다. 그냥 라마 잭슨을 지금 막을 팀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선수가 현재 펼쳐내고 있는 풋볼은 너무나도 뛰어나고, 또 어떻게 해서든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정말 장애물을 뛰어넘고 본인 스스로 플레이를 창출해내고 긍정적인 결과물을 항상 만들어내니까 디펜스 입장에서 아무리 뛰어난 준비를 해왔고 또 아무리 뛰어난 플레이를 펼쳤더라도 라마 잭슨에 의해서 그것이 속수무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마 잭슨의 이 풋볼 도사 모드가 이번 경기에 재림이 된다면 저는 스틸러스의 디펜스가 뭘 하든 이 경기는 답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 키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저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레이븐스의 페널티의 문제는 분명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그에서 두 번째로 오펜스 페널티가 가장 많은 팀인데요. 오펜시브 라인들의 홀딩, 이런 페일스타트,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결국 이 페널티를 통해서 썰드 앤 롱 상황이 굉장히 잘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라마 잭슨의 스크램블 능력이나 라마 잭슨의 슈퍼플레이 능력을 통해서 다운갱신을 지금까지는 정규 시즌에 잘 해왔어요. 썰드 앤 20 상관없어요. 라마 잭슨이 22야드짜리 스크램블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펼쳐냈죠. 하지만 만약 스틸러스의 디펜스처럼 무지막지한 디펜시브 라인을 가졌고 이들은 언제든지 피지컬하고 터프한 매치업에 의해서 정말 턴오버를 유발할 수 있는 선수들로 가득하고 또 굉장한 라이벌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준비되어 있고 한다면 어쩌면 레이븐스가 이런 썰드 앤 롱 상황에서 턴오버나 또는 다운갱신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에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그래도 페널티 좀 저지르지 말자, 우리가 라마 잭슨을 좀 도와주자 라고 선수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 경기 초반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딥볼 시도가 과연 어떤 결과를 미치느냐, 이것이 만약 성공한다 그러면 저는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이번 경기 30점을 득점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예요. 근데
만약 뒷볼이 실패한다 그러면 이번에도 한 10점 득점하겠구만, 이 정도 수준으로 그 편차가 심해질 정도로 경기 초반에 스틸러스가 뒷볼을 어떻게 셋업해내고 그 셋업한 뒷볼이 어떤 결과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들의 경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조지 피킨스, 마이크 윌리엄스, 이 뒷볼에 특화된 리시버들이 어떻게 이 플레이를 만들어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면은 아마 최악이겠죠. 뒷볼도 못 던지고 체크다운밖에 없는데, 체크다운 여러 번 10번 해봤자 라마 잭슨 한 번 달리면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포인트, 아마 레이븐스 팬분들 입장에서도 이 얘기는 좀 꺼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저스틴 터커의 노세화입니다. 저스틴 터커는 역대 최고의 키커입니다. 누가 뭐래도 역대 최고의 키킹 능력을 가진 선수예요. 그렇지만 저스틴 터커의 올 시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가득했죠. 정말 가까운 야드에 그러한 킥도 실패를 하고 엑스트라 포인트도 실패하고 정말 미스터 퍼펙트라고 불렸던 그러한 저스틴 터커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선수가 결국 얼마나 안정적으로 킥을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레이븐스의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런이 과연 슈퍼볼로 이어질지, 또는 어쩌면 와일드카드에서 업셋을 당할지, 그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이 저스틴 터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어요. 터커가 진짜 커리어가 끝난 걸까? 아니면 그냥 잠깐 흔들린 거다. 긴 커리어 중에 한 번 정도는 흔들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스틴 터커의 그러한 부진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어질지 레이븐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디비전 라운드로 향할 이 라이벌리 팀 간의 대결은, 제 픽은 레이븐스입니다. 이 경기는 아마 라인이 10.0으로 알고 있어요. 레이븐스가 10.0 페이보릿이고 스틸러스가 현재 열세일 정도로 이 두 팀 간의 차이가 분명한데요. 저는 레이븐스가 10점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역시 두 팀의 오펜스 차이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스틸러스의 경우 현재 이 팀의 팀 컬처가 조금은 걱정이 된다. 조지 피킨스라는 악동 리시버가 드랍하고 집중력 발휘 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이는 상황에서 라커룸에 있어서 무언가 디펜스 팀과 오펜스 팀에 있어서 손가락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미 사실 디펜스 팀에 있어서도 캠 헤이워드가 좀 SNS였나요? 인터뷰였나요?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11명의 선수가 아닌 10명의 선수만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마이크 톰린이라는 감독이 매주 항상 최고의 풋볼 컬처를 보여주고 있었던 스틸러스라는 팀이 컬처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반면 레이븐스, 라마 잭슨 너무 잘하고, 또 이 라마 잭슨과 데릭 헨리 이 두 명의 슈퍼스타 선수들이 정말 이타적이고 정말 서로를 위한 풋볼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대비가 되고 있고요. 레이븐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어쩌면 이번 시즌 작년보다 더 높은 목표를 통해 이들이 달려가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레이븐스입니다.